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조금 색다른 주제입니다. 보통 노후 준비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저축이나 연금, 부동산, 돈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올 텐데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0대 이후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있다. 그게 바로 근육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왼쪽은 돈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고, 오른쪽은 근육이 해주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보이시죠? 돈은 결과를 처리해줍니다. 아프면 치료비를 내고 못 움직이면 간병인을 부릅니다. 그런데 근육은 그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돈은 소방차예요. 불이 났을 때 끌어오는 거죠. 근데 근육은 방화벽입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돈은 한꺼번에 많이 모을 수 있지만 근육은 그게 안 됩니다. 오늘 100만 원을 낸다고 내일 허벅지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근육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쌓아야 하는 자산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줄면 생활 반경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목록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이런 일들 젊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것들이었죠. 장 보고 오는 것, 계단 오르는 것, 혼자 병원 가는 것. 원래 이게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를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가방이 왜 이렇게 무겁지? 계단이 왜 이렇게 많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게 단순히 나이 든 것이 아니에요. 근육이 줄어든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들은 돈이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돈이 있으면 배달을 시키거나 차를 탈 수 있죠. 하지만 결국 내 다리가, 내 허리가, 내 엉덩이 근육이 버텨줘야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내 삶의 반경을 지키는 힘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낙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르신이 넘어져서 크게 고생하신 사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후에 정말 무서운 사건 중 하나가 낙상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넘어지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 뒤가 문제입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되면 수술을 해야 하고 입원을 하게 됩니다. 한번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근육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낙상 예방을 위해서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함께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균형을 잡는 능력과 근육의 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 몸이 됩니다. 근육은 헬스장에서 멋있어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한 보험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간병비죠.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후에 가장 큰 걱정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병원비보다도 간병비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간병비는 정말 장기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가족에게도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간병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혼자서 화장실을 가지 못할 때,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 집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없을 때입니다. 이 능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언제부터일 것 같으세요? 바로 하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돈이 많으면 간병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있으면 간병인이 필요한 시기 자체를 뒤로 미룰 수 있어요. 5년, 10년을 말이죠.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노후의 진짜 독립은 돈이 있다가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는 혈당, 당뇨 이야기입니다. 혈당이나 당뇨 걱정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 이야기는 특히 그런 분들께 중요합니다. 근육은 사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소비하는 기관이에요. 밥을 먹고 혈당이 올라가면 근육이 그 혈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 능력이 떨어지고 혈당이 남들보다 더 잘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체중만 볼 게 아니라 내 몸에 근육이 있는지, 지방만 늘어난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가 나오고 허벅지가 가늘어지셨다면 그건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어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식단 조절만으로 살을 빼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먹는 양을 줄이면 지방과 함께 근육도 같이 빠질 수 있거든요. 나중에 몸무게가 줄어도 체력은 더 약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걷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걷기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걷기는 심폐기능을 유지하고 운동 습관을 만드는 데는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허벅지, 엉덩이, 등, 코어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운동이 함께 필요해요. 첫째,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수영처럼 심장과 폐를 쓰는 운동입니다. 둘째, 근력 운동. 스쿼트, 의자에서 일어나기, 밴드 운동처럼 근육에 저항을 주는 운동입니다. WHO는 주 2회 이상 권고합니다. 셋째, 균형 운동. 한발서기, 뒤꿈치 들기처럼 넘어지지 않는 능력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이 3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50대 이후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돈은 열심히 모아서 한꺼번에 쓸 수 있어요. 10년 동안 저축해서 한 번에 차를 살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근육은 그게 절대 안 됩니다. 오늘 100만 원을 낸다고 내일 당장 허벅지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오늘 결심을 했다고 다음 주부터 균형 감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매일, 매주, 꾸준히 조금씩 쌓아가는 자산이에요. 그리고 안 쓰면 빠르게 사라지는 자산입니다. 은행 예금처럼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쓰지 않으면 오히려 줄어드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시간 날 때 하는 취미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후 생존을 위한 필수 고정 지출처럼 봐야 돼요. 보험료 매달 내시죠? 적금은 매달 부으시죠? 운동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주 내 근육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 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5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근육은 하체입니다. 허벅지 앞쪽, 엉덩이, 종아리, 코어 근육이요. 이 근육들이 있어야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넘어질 때 버티고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헬스장에 갈 필요 절대 없어요. 오늘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이게 사실 스쿼트와 비슷한 효과예요. 10번만 하셔도 됩니다. 벽 잡고 뒤꿈치 들기. 종아리 근육이랑 근형 감각을 같이 키울 수 있어요. 어디서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5번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시는 거니까요. 단 무릎 통증이 심하시거나 최근에 심장이나 폐에 관련 문제가 있으셨거나 낙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를 높이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께 먼저 상의를 하세요. 운동과 함께 빠뜨릴 수 없는 게 식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근육을 만들 재료가 없으면 잘 만들어지지 않죠.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식사량이 줄고 고기나 생선 섭취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되기 쉽습니다. 몇끼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조금씩 넣어주세요. 달걀, 생선, 두부, 콩, 닭고기, 우유, 그릭 요거트 같은 것들이죠. 특별한 단백질 보충제를 사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상적인 식품으로도 충분히 우리 단백질을 챙길 수 있어요. 다만 콩팥 질환, 대표적으로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시도록 하세요. 운동은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이고 단백질은 그 근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 2가지가 함께 있어야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50대 이후에는 자산의 기준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통장 잔고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연금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쓸어나갈 다리가 없다면, 여행 갈 체력이 없다면, 손주와 산책할 힘이 없다면 그 돈의 가치는 크게 줄어듭니다. 노후의 진짜 준비는 비싼 차를 가진 게 아니라 자기 다리로 걷는 사람이 챙기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10번, 뒤꿈치 들기 10번. 그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내듯 적금 넣듯 매주 근육에 투자하세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